그러면요, 우리가 시험 답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 유의사항 있죠? 앞에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날이 되게 중요하죠. 시험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 하더라도 시험날에 실수를 한다든지 답안지를 교환한다든지 하면 많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든지 밀려 쓴다든지 답안 밀려 쓴다든지 그리고 답안지를 하여튼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숙지하고 내가 또 상상을 계속 해야 한다 해서 내가 답안을 잘 작성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답안지를 받으면 답안지를 이면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명하고 수험 번호를 검은색 펜으로 쓰는 거죠. 쓰고 체크도 하고 까맣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는 거는 성명하고 수험 번호 이 부분은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검게 표시하는 거, 동그라미 검게 하는 거에는 수정 테이프 쓸 수 있지만 답안에는 수정 테이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답안은 수정 테이프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검게 표시하는 부분만 거기에만 수정 테이프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답안의 초안 작성은 지금 문제지 여백을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서술형하고 논술형을 먼저 쓰는 게 좀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제 기입형을 쓰는 게 습관화 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갑자기 이거를 바꾸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논술형 하다가 시간이 모자란 분들이 있고, 막 서술형 못 쓰고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점수 배점이 높은 거를 좀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교시는 서술형이 9번부터죠. 1번부터 9번은 기입형이니까, 그리고 서술형이 9번부터니까 9번부터 내가 14번까지 먼저 서술형을 작성하고 다시 기입형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3교시는 논술형이 8번이죠. 그러니까 8번을 이제 먼저 내가 좀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1번부터 14번을 시험지도 다 푼 다음에 그거를 옮겨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그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2교시를 할 때는 9번 문제를 풀고 바로 이제 쓰는 게 나은 거야, 답안지에다가. 그리고 문제지에는 너무 자세히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차 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주 키워드만 그냥 쓰고 옮겨 써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동문서답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채점하는 거 보니까 약간 동문서답을 쓴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문서답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뭐 면접도 그렇고 실제 시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묻는 거를 밑줄을 그으세요. 문제지에다가. 여기서 묻는 게 뭔지를 밑줄을 그어서 그거를 꼭 써야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빠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시 보면, 그래서 각각 문제를 보고 9번 문제 보고 그 다음에 9번 답 쓰고 10번 문제 보고 10번 답 쓰고, 그게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검은색 펜을 이제 하고, 지금 연필하고 사인펜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내가 고치려고 할 땐 2줄이랬어요. 2줄이죠. 가로선으로 2줄. 그게 7번에 있죠. 7번에 수정 테이프 수정액은 못 사용하니까 답안은 2줄로 긋고 수정을 하라라고 했고, 그리고 6번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선을 긋는 게 낫겠죠. 가로선을 그어서 작성하는 게 낫겠고, 근데 세로선 같은 경우도 세로선도 할 수 있대서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학습 지도안 같은 경우는 세로선을 긋는 게 좀 낫죠. 가로선은 세로선.
구별을 좀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9번도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보통 간호를 4가지를 쓰라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4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는 채점이 안 된다. 4가지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숫자로 4가지를 쓰라고 할 때 숫자로 1, 2, 3, 4 해도 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해도 되죠. 그거는 합격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걸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넷째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답안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한 문항하고 6번의 답을 7번에다 넘어가서 써도 안 되고, 그 옆에 답안 외에 옆에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합격했던 경기초등에 합격하셨던 그 선생님은 답안지를 3번인가 4번을 바꾸셔가지고, 3번인가 4번을 그분이 장수생이었거든요. 그분이 중간에 애를 한 명 낳고, 둘째, 중간에 애가 깐난애기고 또 애를 가져가지고 또 임신도 하고 애 낳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한 5년은 하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분이 그 5년째인 장수생 5년째인데 3번을 바꿨댔잖아요. 내 기억에 3번이었던 것 같은데 3번인가 4번을 바꿨어요. 근데 합격하셨거든요, 경기초등. 근데 그런 순간에도,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잘 보셔야 돼요. 문제는 가급적 2번 정도는 봐야 되겠죠. 내가 한 번 더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봐야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래서 그게 맞는 내 답을 또 문제라 확인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답이 맞았는지도 확인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바로 할 때. 하여튼 그 선생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4번인가 3번을 바뀔 때도 그 선생님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합격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도 하네, 막 그렇게. 그 순간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그 선생님 가졌어요. 합격하려고 하니까 내가 시험지도 바꾸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시험지를 바꾸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나왔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손 떨리면 이게 시험에서 가동력이 중요하댔잖아. 가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답이 맞다 하더라도 가동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도 보면은 선생님이 쓴 글이 이 선생님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는 그런 글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가급적도 정자를 써야 되죠. 하여튼 그런 순간에 손이 떨려가지고 가동력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하물며 그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지금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합격해가지고 기분 좋아오셔가지고 카톡에도 이제 아주 얼굴도 다 바꾸고 해가지고 저한테 막 카톡 보내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예쁘게 화장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수험생 유의사항은 쓰는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기입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입형은 단답이죠. 단답인데 좀 서술이 요구되어지는 기입형도 좀 나오니까 그런 거는 좀 서술을 근거를 좀 써야 되는 거고, 서답형도 보면은 서답형도 보통 4-5가지를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답형이 대체적으로 4-5가지를 묻잖아요. 그럴 때도 그 안에도 단답형이 있어요. 그 안에도 그냥 이거를 쓰라라고 하면 그것만 쓰면 되죠. 근데 거기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좀 있죠. 문제를 보면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쓰라고 하면 그냥 단답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서술형에서 문제가 하나인데 그거를 쓰라고 하면 걔는 서술형으로 써야 되죠. 근거를.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느껴지잖아요. 이게 단답을 요구한 건지 서술형을 요구한 건지. 그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유의사항은 하겠고요.